서울 변두리 낡은 시장 골목, 강옥순 할머니의 작은 국밥집에서는 아침마다 구수한 육수향이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70 넘은 나이에도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육수를 끓이는 옥순 할머니의 손길은 정확하고 힘이 넘칩니다. 주름진 손으로 칼을 다루는 모습은 어쩐지 단순한 조리솜씨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지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옥순 할머니는 그저 정 많고 따뜻한 국밥집 할매일 뿐입니다. 할매, 오늘도 국밥 끝내주네요. 이 맛에 살아갑니다. 단골 손님의 말에 옥순 할머니는 소리 없이 웃기만 합니다. 그 웃음 뒤에 가려진 깊은 주름들은 평범하지 않은 세월의 흔적을 말없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국밥집 안쪽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저 오래된 가족 사진처럼 보이는군요. 하지만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옥순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여러 남자들 사이에서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시장 끝자락 노숙자가 들어오자 옥순 할머니는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죠. 돈은 다음에 가져와도 됩니다. 배고픈 게 제일 서러운 법이니까. 이런 옥순 할머니의 모습에 시장 사람들은 늘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셋이 시장 상인들에게 다가가 뭔가를 요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상인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몇몇은 울상이 되어 지갑을 꺼내더군요. 이내 그들이 옥순 할머니의 국밥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도 이제부터 우리 구역입니다. 관리비 내셔야죠, 할머니. 턱을 치켜든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하며 대답했습니다. 여긴 안 받아. 뭐라고요? 다른 가게는 다 내는데 왜 여기만 특별해요?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노파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깊은 위엄이 깃들어 있었죠.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배울 게 많은 거야. 남자들은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진 생각 좀 해보세요, 할머니. 그들은 가게를 나갔고 시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상인들 표정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죠. 옥순 할머니는 여전히 묵묵히 국밥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칼을 다루고 가끔씩 창밖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죠. 할매, 그 사람들 때문에 걱정되시나 봐요? 단골 할아버지가 국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법이지. 걱정할 건 없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대로 검은 정장의 젊은 남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 아니라 5명이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군요.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는 그들의 발소리에 손님들은 얼른 밥값을 놓고 자리를 떴습니다. 할머니, 우리 말을 너무 가볍게 들으시는 것 같네요.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에는 가죽 장갑이 끼워져 있었죠. 옥순 할머니는 그저 설거지를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손이 그릇을 하나씩 정리하는 모습이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참지 못한 남자 하나가 테이블 위 그릇을 손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듣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농담하는 것 같습니까? 옥순 할머니는 그제야 설거지를 멈추고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단단해 보였죠. 특히 손목과 손가락 관절에는 오랜 세월 단련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너희들 부모님께 이런 모습 보여드리면 뭐라고 하실까? 옥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과거의 어떤 권위가 되살아난 듯했죠. 남자들 중 한 명이 참지 못하고 옥순 할머니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에이 할매, 인생 헛사셨네.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옥순 할머니의 어깨를 밀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 감히 손을 올려 새파란 놈이. 단 한마디였지만 시장 전체가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죠. 따스하던 할머니의 눈에서 날카로운 매의 눈빛 같은 것이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키는 작았지만 어쩐지 그 자리를 가득 채우는 존재감이 느껴졌죠. 주방 안쪽에 있던 시장 상인 몇몇이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나이 들어 주름진 팔뚝이지만 근육의 굴곡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손목과 팔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문신의 흔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색이 바랬지만 분명 전문가의 솜씨로 새겨진 매와 가지 형태였습니다.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여기서 조용히 나가. 옥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묵직한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파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하지만 젊은 조폭들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난 듯했죠. 할머니, 그냥 돈 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세요? 옥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옷깃을 내렸죠. 그곳에는 크고 선명한 문신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색이 바랬지만 붉은 매화와 그 아래 포효하는 호랑이의 형상이 뚜렷했습니다. 소매를 걷어올린 팔의 문신과 이어지는 거대한 그림이었죠. 순간 가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조폭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꺼내 옥순 할머니의 등 문신을 몰래 사진으로 찍었죠. 그리고 동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거 혹시 말을 더듬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다시 옷을 정리하고 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알겠니? 내가 왜 여기서 돈을 안 내도 되는지. 젊은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깨달음이 그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죠.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가 애써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명 옥순 할머니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국밥집 안에서는 젊은 남자들이 구석에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깨진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침착했죠. 주방으로 돌아가 육수를 확인하는 모습은 오랜 세월 끓여온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후 젊은 남자들 중 한 명이 전화 통화를 마치고 동료들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공포와 존경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옥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대화를 마친 젊은 남자들은
완전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한 줄로 서서 엄숙하게 고개를 숙였죠.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매화각 옥순 언니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쓰게 웃었습니다. 옥순 언니는 무슨, 이젠 그냥 할머니라 불러도 괜찮아. 하지만 젊은 남자들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지금 바로 오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옥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피로가 스쳐 지나갔죠. 다들 앉아. 국밥 한 그릇씩은 먹고 가야지. 젊은 남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지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옥순 할머니가 내온 뜨끈한 국밥 앞에서 그들은 어쩐지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정 많고 따뜻한 국밥집 할머니가 갑자기 조폭들을 제압하는 모습에 모두 혼란스러워했죠. 하지만 오래된 시장의 이장격인 노인만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 문신, 설마 그 매화가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중년 남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죠. 그의 뒤로 여러 명의 수행원들이 따랐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중년 남자는 국밥집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쉰 후 공손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의 눈에 옥순 할머니가 들어오자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매화각 옥순 누님. 백룡의 회장 강민철입니다. 옥순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 민철이. 그 꼬마가 이렇게 컸구나. 강민철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존경, 두려움 그리고 묘한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저희 후배들이 누님께 무례를 저질렀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옥순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그보다 너도 한 그릇 먹을래? 아직도 내 국밥 좋아했잖니. 강민철의 굳은 표정이 순간 풀어졌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죠. 그럼요. 누님의 국밥은 3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국밥 한 그릇을 담았습니다. 육수를 떠먹는 그녀의 모습에는 오랜 세월의 내공이 담겨 있었죠. 국밥을 내오자 강민철은 공손히 받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살짝 젖어들었습니다. 변함없네요. 어머니의 손맛 같아서.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마주 앉아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16이었지? 벌써 그렇게 세월이 흘렀구나. 강민철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누님 덕분이죠. 시장 상인들은 가게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옥순 할머니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저렇게 무시무시해 보이는 조직의 보스가 공손하게 대하는 걸까요? 몇몇 오래된 상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오래된 소문들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은퇴한 지 얼마나 됐지?
옥순 할머니가 문득 물었습니다. 25년이 됐습니다. 누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떠나신 후에도 매화가게 이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강민철이 경의를 담아 대답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젠 그런 세계와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강민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이 구역이 누님의 영역인 줄 알았다면 절대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국밥집 안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젊은 조폭들은 여전히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고 강민철은 천천히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예전에 내가 자주 하던 말 기억나니? 옥순 할머니가 문득 물었습니다. 강민철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없이 지킨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옥순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요즘 애들은 어때? 너무 나를 세우고 있는 것 같더구나. 강민철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예전 방식을 잘 모르죠.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강민철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눈치였죠. 내가 너희 아버지와 일할 때는 달랐지. 우리도 물론 힘이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신뢰였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한 게 아니라 믿었다는 거야. 강민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쩐지 어린아이처럼 보였죠. 누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셨습니까? 옥순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의 오후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죠. 사람이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니? 내가 젊었을 때는 그게 필요했어. 약한 사람들을 지키려면 강해져야 했으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지. 진짜 평화는 권력이 아닌 일상에 있다는 걸. 강민철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그럼 이제는 정말 그냥 국밥집 할머니로 살고 싶으신 건가요? 옥순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난 지금 행복하단다. 매일 아침 일어나 육수 끓이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것. 이게 내가 찾던 평화야. 강민철은 국밥 그릇을 비우고 공손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이 구역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누구도 이 시장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옥순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난 그저 조용히 지내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강민철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누님에 대한 제 마음입니다. 누님이 지키고 싶은 이 평화, 제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국밥집 밖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모여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혼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죠. 오래된 시장의 이장격인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서울 뒷골목을 주름잡던 매화각 두목이었습니다. 약자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움직였죠. 다른 폭력 조직과는 달랐어요. 많은 시장 상인들이 그분 덕에 보호받았다고 합니다. 시장 상인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은 옥순 할머니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지난 몇 년간 그저 정 많고 국밥 맛 좋은 할머니로만 알았는데 그 뒤에 이런 과거가 숨겨져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안에서는 강민철이 젊은 부하들에게 엄숙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장은 건드리지 않는다.
누구든 이곳에 피해를 주는 자는 나와 직접 상대해야 할 것이다. 젊은 조폭들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강민철은 다시 옥순 할머니를 향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누님, 무리한 부탁인 줄 알지만 가끔 찾아뵈어도 될까요? 옥순 할머니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 어렸죠. 그래, 국밥이라도 먹으러 오렴. 내 어머니 생각도 나고. 강민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대 조직의 우두머리가 아닌 그저 어린 시절 옥순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던 소년으로 돌아간 듯 했죠. 감사합니다, 누님. 그들이 나가려는 순간 옥순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민철아. 강민철이 돌아보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 기억하니? 진정한 강함은 자신보다 약한 이를 지키는 데 있다고. 그 마음만은 잊지 마라. 강민철은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에 결의가 서렸죠.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민철과 젊은 조폭들이 국밥집을 나서자 시장 전체가 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시장을 떠나고 나서야 사람들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조심스레 옥순 할머니의 국밥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과일 가게 주인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뭐가 괜찮냐고? 난 항상 괜찮지.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경외심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들의 눈빛에 담겨 있었죠. 오래된 시장의 이장격인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40년 전 젊었을 때 매화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성 두목이 이끄는 조직이라 더 유명했죠. 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의 편이 되어준다는. 옥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다 옛날 일이에요. 이제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옥순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할머니, 그동안 모르고 함부로 대했다면 죄송합니다. 옥순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국밥집 할매지 다른 사람인가? 그냥 평소처럼 대해주세요. 하지만 상인들의 시선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함이 가득했죠. 평소에도 인정 많은 할머니였지만 이제 그 따스함 뒤에 숨겨진 강단과 과거를 알게 되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부터 할머니 국밥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장사는 장사고 정은 정이지. 모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그날 이후 시장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불량한 청년들이 나타나 회방을 놓지 않았고 시장은 예전보다 더 활기를 띠었죠. 가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시장을 조용히 순찰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들은 결코 상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국밥집은 더욱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멀리서 온 손님들도 있었죠. 하지만 옥순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묵묵히 육수를 끓이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민철이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죠. 그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어떠냐, 요즘은? 옥순 할머니가 국밥을 내오며 물었습니다. 강민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누님 말씀대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서로 돕는 방향으로요.
옥순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세상은 천천히 변하는 법이니까. 둘은 오랜 친구처럼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고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시간이 흐르며 강민철의 굳었던 표정이 점점 풀어졌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강민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누님. 옥순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든 와. 국밥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강민철이 떠난 후 옥순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작은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죠. 젊은 시절의 그녀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강민철의 모습도 있었죠. 전설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옥순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다만 국밥을 끓일 뿐이지. 그녀는 잠시 팔을 걷어 올려 희미한 문신 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과 함께 희미해진 매화 그림이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강함은 약자를 지키는 데 있다는 신념, 그것이 그녀가 평생 간직해온 가치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장 골목, 옥순 할머니의 국밥집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변함없이 새벽을 맞이하고 구수한 국밥을 끓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설의 모습이니까요.